송은재TV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도 공고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관훈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 잠시 뒤에 10시부터는 KBS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다큐 형식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랜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대담을 하고 100분간 진행이 됩니다. 대담을 하는 것이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진솔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다음 이게 다큐 형태여서 좀 재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와 오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이걸 거친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이 비대위 지지율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먼저 MBN 매일경제의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이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 40%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36%였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4%, 민주당은 27%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 총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서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 44%였습니다. 민주당은 35%였습니다. 9%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 또 영남권, 강원,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하겠다 14%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준연동형을 하기 때문에 제3지대가 그래도 비례대표 후보를 낼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제3지대 후보는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이 오늘 광주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은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이낙연은 승부를 보지 못하면 이 제3지대 자체가 비례의원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40%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 40%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줘야 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차기 대통령 후보감입니다. 양자 대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42%, 이재명 36%였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52%까지 올랐는데 조금 주춤하다. 이재명은 언제나 36%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부분입니다. 이 갈등을 놓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년대담에서 아마 윤 대통령이 밝힐 예정인데 이 김건희 여사 부분, 이 부분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영향을 미친다 58%,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9%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아마 진솔하게 이 부분을 해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앞으로 여론조사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까?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충돌, 이게 누가 이득을 보았느냐? 이 참 여론조사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득을 보았느냐? 한동훈 위원장 24%, 윤 대통령은 4%, 두 사람 다 손해였다 38%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다 15%였습니다. 이 참 좀 새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당정 관계가 이게 수평적 관계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이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쳐다보느냐. 제가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42%, 이재명 36%, 이 세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언제나 36%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52%도 나왔다가 45%, 42%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수 지지층, 우파 지지층에서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을 보면서 한동훈의 지지율로 이렇게 집결하는 것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이건 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케미가 이 화합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우파 지지층의 이 지지율은 결집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를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일단 제1당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총선 구도도 3파전 구도여서 이제 과반 획득이 가능하냐라는 게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반 획득, 국민의힘이 지금 목표를 과반 획득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반 획득을 목표로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3지대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있는데 각자 지금 지지율이 2%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3%에서 2%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미미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3자 대결 구도는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목표를 제1당으로 잡는다면 이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국정 운영에 힘을 받으려면 과반 획득은 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제1당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목표는 이 과반 획득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1당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표는 과반 획득이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역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경기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민주당과 격차를 벌이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주춤하지만 계속 올라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뒷받침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많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야 됩니다. 이 정당 지지율이 올라야 됩니다. 이게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공천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친 이재명, 친 문재인 해서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40% 중반을 봅니다. 45%, 50%에 가깝게 되면 과반 획득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목표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길을 찾아낼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뒤를 바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준연동형을 통해서 또 저렇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한 좌파 전체 연합 위성정당, 저게 이재명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정의당, 그 진보당, 감옥에 있는 송영길, 또 내일 감옥에 갈 조국, 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임종석 뭐 모두 나서서 이 좀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이재명의 준연동형 선택, 이 위성정당 선택, 이게 이재명을 더 망칠 수 있다. 또 망칠 수 있는 그런 길로 계속 포위해 가야 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까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10시입니다. 100분 동안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좀 재미를 더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국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있고 나면 또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